자, 53번입니다. 신체적 특징과 범죄에 대해서 우리 롬브로 쪽 최초의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범죄를 설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최초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셔야 해요. 그런데 이러한 롬브로 쪽의 신체적 특징을 고링은 반대했다는 말이죠. 영국의 수영자라는 연구를 통해서 고링이 범죄는 신체적 변이 형태와 같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유전학적 열등성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신체의 특징 그 자체가 범죄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유전학적 열등성이 범죄를 원인이 된다. 범죄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전을 범죄성의 유전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후트는 신체의 많은 부분에 대한 구별을 인정하고 고링을 반박하죠. 그리고 신체적 열등성은 정신적 열등성과 관련이 있고 신체적 열등성 유전은 인정하지만 범죄성의 유전은 부인합니다. 이게 이제 롬브로 쪽가 그러면 범죄인은 따로 있다고 얘기할 때 롬브로 쪽가 따로 있다고 할 때 그럼 범죄는 유전된다고 봤느냐? 그렇지 않고 격세 유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격세 유전이다. 범죄성의 유전이라기보다는 신체적 특징의 유전이라고 봤어요. 그로 인해서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고링이 고리를 걸어서 반대를 하죠.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유전학적 열등성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자, 54번으로 갑니다. 이제 신체적 특징 가지고 얘기하려고 보면 어떤 사람이 생김새에 따라서 범죄를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생김새가 다르고 가지각색인데 누구는 범죄인이고 누구는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발달한 형태가 뭐냐면 체형입니다. 이 체형은 체격형이라고 하고요. 우리 체격이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클레츠머하고 셀던하고 귤룩 부부하고 꼬르테 네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클레츠머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써놨어요. 클레츠머는 어떻게 이제 사람 체격형을 나누냐면 투사형, 여러분들 투사가 뭐예요? 어깨가 쫙 부러져 가지고 운동을 잘한 사람들 있죠. 이것을 우리는 운동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체형을 보시면 알 거야. 본인 체형을 보면 또 세장형, 뼈짝 마른 사람들 있죠.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사람들이. 자, 비만형은 통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육부전형, 혼합형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클레츠머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클레츠머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투사형은 어떤 특징? 간질병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장형은 분열병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만형은 순환병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투사형은 말이죠. 운동형인데 이 발작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병을 우리는 기자로 좀 돌려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기질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더 심하면 뭐예요? 저 병적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아마 유사한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기질이 그렇다, 병적 기질이다. 이런 어쨌든 투사형은 또 범죄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 있는데 어느 경계선에 넘어가면 뭐가 돼요? 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질병질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발작적이다 이 말이에요. 충동적이다 이런 얘기죠. 촉발적 불만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점착성이란 말은 끈질기게 달라붙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정신병질에 대해서는 클레츠머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우선 이것부터 볼게요. 자, 투사형은 간질병질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세장형은 분열병질이라는 거예요. 분열병질. 이 분열은 정신분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현병 있죠. 완전히 뭐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한 그러한 상태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분열성 성격이죠. 비사교적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자폐증 있죠. 막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면 이제 지나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 세장형이라 해서 전부 다 그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신기질적, 정신병질적 특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만형은 순환병질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순환병질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예요. 이 조울이죠, 조울. 조증과 우울증이라고 그러거든. 조증은 막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가 있는가 하면 우울증은 기력이 착 가라앉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분의 이변성이거든. 어떨 때는 기분이 엄청 좋다가 어떨 때는 기분이 막 완전히 다운되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는 순환병질, 순환기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순환성이고요. 이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정도 많고 인간적이고 그래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으니까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간질병질은 투사형이 주로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데 발작적이고 촉발적, 충동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장형은 정신분열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경증이다 이 말이죠. 신경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비사교적이고 자폐증적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비만형은 순환병질증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말이죠. 기분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그런데 이제 크레츠머가 이렇게 투사형, 세장형, 비만형 이렇게 나눴는데 정신병질하고 같이 했어요. 이 셀던은 중배엽 우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포 이 분열이 일어날 때 이렇게 동그란 상태에서요,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배엽이 있고요, 내배엽이 있고 또 여기를 내배엽이라고 하죠.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이렇게 나눠봐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이렇게 나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배엽이 이렇게 비만형하고 관계가 있고요. 똥똥하게 소화기관의 발달에 이제 관련이 있고, 이 중배엽은 근육하고 관계 있다고 봐요. 뼈와 근육에. 그 다음에 외배엽은 신경 조직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셀던은 이제 체세포죠. 체세포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클레츠머가 얘기한 투사형하고 이것하고 유사하다는 말이야. 중배엽하고. 세장형은 신경 조직의 발달을 담당하고 있는 외배엽하고 관계가 있고, 비만형은 소화기관의 발달을 가지고 있는 내배엽하고 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합니다. 자, 셀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셀던하고 귤룩 부부가, 셀던이 처녀 때 이름이고요. 귤룩 부부가 이제 되면서 귤룩으로 이제 넘어가죠. 두 사람 다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분들이에요. 이제 교수님들이고, 자, 이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귤룩 부부가 뭔 얘기를 하냐면 범죄 형태를 연구를 해요. 이게 다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뭐 뚜렷하게 어떤 것을 연구했다기보다는, 자, 범죄 형태를 보니까 투사형으로 생긴 애들이 아무래도 조발상습범, 조발이란 뭐예요? 일찍이 범죄를 하더란 얘기야. 그리고 폭력이나 상해와 같은 범죄를 주로 하더라. 언제? 사춘기에, 청소년기에 범죄를 하더라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세장형, 빼짝 마른 사람들은 사기나 절도, 누범. 자, 누범은 뭐예요? 범죄를 자주 한 사람 말이죠. 이제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 사람들도 사춘기에 주로 범죄를 하더라. 비만형은 기회적이고 우발적 범죄를 하는데 이것은 갱년기에 주로 범죄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력 부전형 애매한 사람들은 비폭력적 풍속범. 이 풍속범이란 건 뭐예요? 이제 성매매를 갖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춘기 전후에 이러한 범죄를 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귤룩 부부가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이 긴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꼬르떼가 이제 얘기를 하는 꼬르떼가 이 말은 뭐냐면, 자, 투사형은 몸이 단단하잖아요. 뼈와 근육이. 그래서 신체 긴장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신병형으로 봤을 때 간질병질이다 이거 같은 의미죠. 촉발한다 이 말이죠. 운동신경이 발달돼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뇌 긴장형은 정신분열이고요. 세장형은, 자, 이거 비만형은 내장 긴장이다. 이 조울증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꼬르떼가 이제 연구를 합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은 아하, 체형하고 관계되어 있을 때 우선 크레츠머를 이제 기준으로 삼고요. 투사형, 세장형, 비만형, 발육부전형 네 가지로 나눴다는 것, 그리고 셀던과 귤룩 부부, 꼬르테가 그러한 보완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보시면 강력범죄자, 흉악범죄자는 투사형, 그죠? 점착성, 중배역, 생내적, XYY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XYY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남성이라고 그랬죠. 초남성.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생내적 범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이름들 기억하시고요. 크레츠머, 셀던, 귤룩 부부, 꼬르테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요. 꼬르테 때가 있잖아. 자, 좋습니다.